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힘,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성장형 마인드셋이라는 또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두 분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줄리안 씨, 나는 무언가를 딱 할 때 한번 해보지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이거 될까? 내가 이거 잘할 수 있는 재능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한참 전까지는 들어온 대로 좀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 있었는데 모든 것 좀 잘하려면 시간이 많이 투자 필요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좀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무엇일지 좀 이제 생각하면서 요새 오히려 가끔씩 들어오는데 내가 봤을 땐 이거는 내가 요새 가고 싶은 길이랑 맞지 않는다 그러면 좀 거절하는 스타일이에요.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 저는 약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좀 그런 마인드예요. 일단 도전하는 스타일이시죠?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엄마 나 피아노 배울래? 그럼 오케이 피아노 배워. 엄마 나 기타 할래? 오케이 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좀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 있는. 네네네. 은지 씨는 어떠신가요?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도 약간 막 가보자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은지야 너는 좀 가려가면서 일을 해. 줄리안 씨도 이제는 뭐 과감하게 할 거 안 할 거 이렇게 딱 차단을 하시면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일단 그냥 들어오면 무조건 합니다. 난 할 수 있지.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두 분 다 정답이 있어요. 두 분 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거는 옳고 그르다 이런 건 없는데 성장형 마인드셋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최초의 도피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저거는 아니지. 나랑은 안 맞아. 저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약간 도피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냥 한번 해보지. 이런 약간의 도전적인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이 도전적인 스타일의 사람을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성장형의 마인드셋은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요. 일단은 내가 한번 해보고 실패했어? 오케이. 나중에 또 써먹을 때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약간 그 성장형 마인드셋은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일단 단어도 저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극히 쉽게 표현해 드렸는데 원래 이 부분은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의 캐롤 드웩 교수라는 심리학 교수인데 이분이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실패를 즐겨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한테 야, 너 영어 잘하는데 벨기에어도 한번 야, 벨기에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주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고착화되게 딱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영어에 대한 부분만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 싶지 그 부분까지는 자신 없어. 이렇게 나가는 친구들인 반면에 영어는 그닥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야, 너 벨기에어 한번 해봐. 벨기에어 잘할 수 있어. 그런데 그분에서 그래 한번 해볼까? 할 수 있겠지.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도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번 해보지.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친구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형들인가 두 가지를 딱 나눠보니까 고착형 마인드 혹은 고정형 마인드 세트라 그래서 영어로는 픽스드 마인드 세트라고 합니다. 픽스 마인드. 그렇죠. 원토 발음 나오니까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약간 원토는 아닙니다. 저도 벨기에 발음인데 굉장히 발음이 너무 좋습니다. 픽스드 마인드셋이라고 그래서 이제 고착형 마인드셋. 그런데 성장형 마인드셋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즐거운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내가 또 배우는 게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그로스 발음해 주시죠. 그로스 마인드셋. Growth mindset. 좋습니다. 그로스 마인드셋. 그래서 도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캐롤 드웩 교수가 쭉 나눠서 세상을 잘 살아나가고 리더로서 커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성장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발전적인 삶을 살더라.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친구 많은 것 같아요. 언어는 정확히 잘하는 거 아니지만 오히려 잘하는 친구보다 외국 갔을 때 잘 살아, 여행 잘하고 더 많은 친구 사귀고 그런 친구들이 약간 좀 그럼 성장형 마인드셋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나를 인정해 주는 거죠. 나에 대한 부분에서 발전 가능성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를 믿어주고 나를 기회를 주는 사람이 성장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 저 약간 이제 한국 처음 왔을 때 솔직히 이제 한국말 못했잖아요. 근데
많은 한국 사람들 보면 영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되게 한국말 못했을 거 아니에요, 초반에. 근데 막 그냥 무조건 던졌었어요. 그냥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좀 창피한 거 없이 그냥 내가 일단 해봐야 된다는 거, 그런 사람들 보면 언어 쪽에서 특히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무섭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성장형과 도피적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어떤 주변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부모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원래 저 같은 경우도 언어를 잘했어요. 제가 국어를 전공했거든요. 그런데 국어만 잘하면 되는 건데 이제 부모님이 은지야, 너 그러면 영어도 잘해야지. 지금 뭐 당연히 3개 국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국어를 잘하는데 영어도 해야 되나? 어떤 걸 더 해야 되지? 이러다가 둘 다 못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조금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부모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모님들이 많이 시청을 많이 하실 텐데, 칭찬하실 때 결과를 칭찬하시는 걸 지향하셔야 돼요. 과정을 칭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 점수를 잘 맞았어. 뭐 95점 맞았어. 그럼 칭찬해야 되잖아. 근데 95점이라고 방심하지 마. 100점 가야지. 100점 맞으면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더 방심하면 안 돼. 유지해야지. 결론은 그 부분에서 계속 부담을 안기고, 결과적인 부분들을 칭찬하는 데 있어서도 야, 100점 맞아야 난 칭찬받는구나. 90.5점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칭찬하는 게 좋으냐면, 야, 90점 맞았어? 잘했어. 이게 칭찬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우리 아들 95점 맞았어? 야, 진짜 대단하다. 축구하랴, 가서 노래도 부르랴, 동아리도 하랴, 그렇게 바쁜데, 역시 우리 아들 성실해. 우리 아들은 항상 노력파야. 뭐든지 열정적이야. 멋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행위와 그 사람의 정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을 계속 언급해 줬을 때, 사람은 좀 더 파이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남편을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김주임 잘했어.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야, 그 프로젝트 따려고, 야, 잘했어. 이게 아니라, 야, 그 프로젝트 따려고 며칠 방문했었지? 그때 한 일주일 방문했잖아. 밤 11시까지 일하고, 역시 노력파야. 역시 뭐든지 성실해. 우리 김주임 대단해. 성실하다, 노력하다. 이 부분이 가장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제가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거 하나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원래 이제 셀프 리더십에 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내용 유독 뭔가 좀 칭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했는데, 그쵸. 근데 칭찬이 이제 다른 사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오늘 그럼 그렇게 약간 이쪽에서 많이 얘기가 됐을까? 칭찬에 대한 부분은 이제 대부분 타인에 대한 어떤 인정, 나에 대한 뭐 존중,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존감보다 자존심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자존감이 중요할까요? 자존심이 중요할까요? 자존감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자존심은 상대적인 비교고, 남에 대한 시선, 남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자존감은 내가 나에 대한 인정이에요. 내가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야, 너 괜찮아. 너 잘 해냈어. 결국 자신이 셀프 리더십을 지켜가고 고양을 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칭찬해주는 그 자존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남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자존감을 지켜나갔을 때, 그것이 성장의 마인드셋의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파워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 그 힘을 가지고 셀프 리더십이 고양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을 하나 드시고요.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좋습니다. 오늘 촬영 너무너무 잘했어. 네, 이렇게 칭찬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게 되면 셀프 리더십을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뭔가 두 가지의 연관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형 마인드셋을 통해서 셀프 리더십을 고양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성공을 넘어서 성장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이란 결과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걸 뛰어넘는, 비록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그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나는 어제보다 분명히 성장해 간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나는 끊임없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성장의 마인드셋이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기준에 내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 어제보다 내가 그러니까 경쟁자가 타인이 아니라 나와 경쟁하는데 어제 나와 경쟁하는 거. 내가 어제보다 한 수 배웠잖아. 내가 어제보다 하나 더 배웠잖아. 이 부분이 성장의 마인드셋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삶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가져가. 저는 그것이 올바른 셀프 리더십, 성장의 마인드셋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내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본인의 시간을 가져보면서 셀프 리더십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길 바라고요. 오늘 했던 이야기들 정말 좋았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